자, 교재 86페이지 보시고요.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분사는 크게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빨리빨리 해봐. 자, 정신 차리고 수업 시작했어요. 몇 가지요? 이제 하지 말고 동사 플러스 뭐요? 명사. 네. 동사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동사기 때문에 뭘 취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를 취할 수 있다. 됐어요? 같이 반복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누구의 수식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시제도 있고. 네 번째, 뭐도 있다? 태도 있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 정동사가 안 돼서 뭐밖에 안 된다? 준동사밖에 안 된다. 됐죠? 형용사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짓거리가 뭐죠? 명사 수식, 멋진 말로 하세요. 한정용법. 두 번째, 무슨 짓 하죠? 보호 역할, 서술용법.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쭉 정리를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온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다고. 동사의 기능 가운데서 분사가 본질적으로 동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분사는 뭐다? 왜 한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냐고. 분사는 태다. 이게 안 따라 나오면 당신들은 분사하고는 별로 안 친한 거야. 맨날 독해랑 절친되기만 하지 말고 분사랑 절친을 되셔야 돼요. 갑자기 그분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서 미안해 다시. 하여튼 분사랑 친해지시려면 딱 한마디예요. 분사는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이 뭐야? 태를 확인하는 기준이 누구냐는 거지. 누구?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에서 두 가지가 꼭 나오셔야 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어떤 데였어요? 수식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아셔요? 요즘에 교수님이 기출문제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 원고 내고 풀어보고 했잖아요. 2010년도 거 다 봤는데 분사가 이 문제만 가지고도 10문제가 넘게 나왔다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허투루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나오면 따져야 되는데 그거 나왔을 때 대부분 못 잡더란 말이야. 아셔요? 문법 문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분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딱 하나야. 분사는 태야. 그래서 주어. 아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사족이라고 보셔도 큰 지장 없다고. 자, 어찌됐거나 동사 쪽에서 분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두신 다음에 가볼게요. 형용사적 기능을 좀 보시게 되면 분사의 형용사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한정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위치가 앞에서 꾸며주냐 뒤에서 꾸며주냐에 대한 위치가 생겨요. 그쵸? 앞에서 꾸며주는 걸 무슨 수식? 먼치 수식? 잘하시네요. 전치 수식.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서 꾸며주는 건 먼치 수식? 후치 수식.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방법을 좀 터득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대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좀 터득했습니다.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중요한 건 그런 뭐냐면 전치 수식을 하는 이유와 후치 수식을 하는 이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전치 수식은 언제 한다? 짧으면 하는 겁니다. 짧으면. 짧은 분사. 후치 수식은요? 길어진 분사. 그죠? 됐어요? 그럼 짧은 분사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단어겠어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러니까 분사가 한 단어로 혼자 있을 때에는 대부분 뭐 한다? 전치 수식이 원칙이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다면 길어진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로 갈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 단어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킬 게 뭐가 있냐면 단독 부사라고 해서 부사들 가운데 왜 very 또는 뭐 carefully 이런 그 ly가 붙어 있거나 very 같은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보통은 단독 부사 플러스 분사 요것도 사실상 전치 수식이 가능해져요. 길어진 거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요것도 전치 수식 가능합니다. 물론 요거는 옆에 따로 쓰셔야 돼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모두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길어진 분사 같은 경우는 잘 보시게 되면 분사는 아까 저기 보셨던 동사적 기능이 있잖아. 그렇지. 길어진 분사란 얘기는
동사적 성질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사 성질이 강화된 분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말을 풀어쓰게 되면 뭘 취하는 거예요? 목적어나 보어나. 그죠? 그 다음에 긴 부사를 수반하는 경우일 때는 그냥 무조건 뒤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잡아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 다음에 carefully planned 그죠? travel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planned 이게 없으면 그냥 planned travel 하게 되면 계획된 여행이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carefully라고 이게 부사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길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앞에. 여러분 잘 아는 게 원래 very beautiful woman 이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사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냐면 the travel 그 여행인데 carefully planned라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시게 되면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둘 다 가능하다고요. 아셨어요? 오케이. 나중을 위해서 한 가지만 딱 포인트를 드릴 테니까 잡아두셔요. 나중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있긴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좀 강하고요. 이거는 동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동적 의미라는 게. 가변성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사적 뉘앙스가 좀 강하면 이쪽이고 분사가 성격이 두 개라며. 아시겠어요? 조고의 무게 중심이 약간씩 다르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만 좀 잡아두십시오.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더 다음에 plan 이렇게 계획이 더 travel 여행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planned 계획이 된 겁니다. 다음에 in 다음에 my country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부사도 사실은 이게 전면구 부사지만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쵸? 이런 식으로 길어진 거라 그러면 요게 앞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후치 수식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분사 하나 기껏해서 허락해봐야 단독 부사 하나 정도만 있을 때 전치 수식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뒤로 간다고 보시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끝. 이렇게. 그래서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에 대한 부분을 잡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한정용법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정이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다시 또 시작하셔야 돼요. 수식하는 명사가 뭐다? 의미상 뭐다? 주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저놈도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능 수동에 대한 문제가 핵심일 거고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하는 명사를 주어로 잡아주시라고요. 되셨나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분사가 서술용법, 즉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무슨 보호, 무슨 보호가 있어? 영어에서 주격 보호랑 그렇죠. 목적격 보호랑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은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주격 보호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is father, 그 사람의 아버지는요 is collecting stamps 이렇게 썼어요. 요게 나요 ing 결정하세요. 일단 ing 나왔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분사냐 동명사냐를 결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분사. 근거는요? 동격이 아니다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보호는 동격이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됐어요?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분사라고 확보되셔야 되고 두 번째 his hobby 그 사람의 취미가 is collecting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ing는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동명사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이거가 확인이 안 되고 뭐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어불성설이라고. 됐어요? 그럼 두 가지 형태에서 일단은 얘는 동격이 되니까 동명사, 안 되니까 형용사. 두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시제 말하세요.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야. 시제 뭐야? 현재, 진행. 밑에 거 시제 얘기해봐. 현재, 진행이 아니라고. 위에 거는 현재, 진행, 밑에 거는 단수 시제. 이거 동명사 아니라. 동명사는 진행형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진행형은 분사에서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진행이고요. 요 놈은 단순 현재. 됐죠? 그러니까 꼭 나중에 야, 너 이거 나중에 가서 이게 뭐냐면 시제랑 태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나중에 꼭 시제 문제 가서 봐봐. 니들 옛날에 진행형 배웠지? 그 진행형이랑 관련된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중요성을 체감하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조근조근 잘 밟아가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잡아두시라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아셨어요? 판단하는 그런 건 정말 간단하잖아. 계속 나오는 패턴이거든. 끝. 그래서 주격 보어에 대한 개념은 일단 첫 번째 진행에 대한 개념이 생길 거고, 또 한 가지가요. His father, 그 사람의 아버지는요, is praised. 이거는 쉽습니다만 분사 중에 과거 분사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술부를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 하나는 뭐 능동, 진행, 또 하나는 뭐 수동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요 놈하고 요 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은 조금 어려울 거니까 잡아두시고. 두 번째, 주격 보호 말고 또 뭐도 있어요? 네, 목적격 보호도 있잖아요. 그럼 또 시작입니다. 능동과 수동에 대한 문제 걸릴 거란 말이지. 됐어요? don't 다음에 keep, me 다음에 waiting. 자, 이렇게 썼으면 요 ing 결정하시죠. 동명사입니까? 분사입니까? 그쵸. 버퍼링 시간이 3초 이상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안 풀린다고 보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는 게 독해랑도 되게 밀접한 연관 가지고 있다니까. keep me waiting, ing 빨리 결정하시면 돼요. 딱 보니까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게 목적어고, 이거 누구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관계성만 따지라고. 동격 돼야 안 돼. 안 되면 형용사라고. 형용사라면 뭐라고요? 분사라고요. 분사라면 뭐 따지라고요? 능동 따지시라고요. 따져야 돼요. 능동 맞아요? 누구 보고 확인해요? 얘 보고 확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형식 구조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무슨 관계? 주, 술. 그렇죠. 똑같잖아요. 계속.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다음에 found 발견했습니다. 뒤쪽에 my money 내 돈이죠. 뒤쪽에 stealing 이라고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 뭐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술부가 성립이 안 되니까. 돈은 steal 합니까? 당합니까? 당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stolen이요.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할 거라고요. 분사는 결국은 다시 또 능수동에 대한 문제야. 뭐 잡아라? 주어 잡아라. 아셨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분사는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술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충고를 좀 보충을 해보죠. 87페이지. 8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용법, 명사를 꾸며줄 때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서술용법으로 쓰일 때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문장을 잘 보시면서 문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번 잠깐 보세요. 2번의 주격 보호의 예문 A번 보십시오. 찾았어요? The students 다음에 set surrounding. surrounding 줄쳐보실래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분사. 근거는요? 스튜던트와 동격이 안 된다. 비동사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형식 동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목적격 보호 쪽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 I heard the baby crying. crying 줄 쳐보세요. ing죠? 동명사 분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뭐야? 분사. 근거는 애기와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능동 수동 능동 확인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동사로서 오는 주체가 애기가 될 수 있죠. 좋습니다. 그것만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7페이지. 자, 분사의 위치에서요. 첫 번째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구장 표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 부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 표시 한 2개 해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후치 수식은요. 1번 목적어 보호 수식어 있을 때 옆에 쓰시죠? 길어진 분사. 됐어요? 길어진 분사. 자, 2번에 대명사를 꾸며주면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후치 수식입니다. 됐어요? 대명사는 옆에 쓰는 데 반드시요. 근데 예외가 없습니다. 대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았죠? 모든 분사가 대명사보단 뒤로 갑니다. 넘어가시는데 3번에다가는 중요 표시 한 2개만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미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여기 있었죠? 봐봐요.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 여행에 대한 일반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여행이라고 해서 일반적 상태에 대한 개념이 강하지만 요거는 일시적인 동작으로 당했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고요. 뜻이.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예문들이에요. 3번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manuscript 한 다음에 adopted 하게 되면 adopt라는 동사에서 수동태 당했다는 의미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택된이라는 뜻이 강하지. 그죠? 근데 앞으로 가게 되면 뭐가 강해진다고요? 일반적 상태가 강해진 거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adopted 선하게 되면 채택된 아들 양자라는 개념으로 늘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아셨어요? 잠깐만 나 좀 봐봐요. 아직도 약간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이 부분이. 이게 뉘앙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금방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개념을 좀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singing teacher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singing teacher라는 개념은 앞에서 꾸미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놈들은 어떤 성격 갖고 있다고? 일반적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주 강하다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런 개념이야. 노래하는 선생이야. 나 같은 사람. There was a farmer had a dog. 그럼 뭐 하냐면 항상 강의할 때마다 노래하는 사람이야. 잘 들어봐봐. 강의할 때마다 노래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선생. 그런 느낌이라고. 그럼 지금 봐봐요. 이 말을 썼을 때는 이 선생이 is sleeping,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은 당장은 자고 있더라도 걔는 원래 강의한다. 노래하는 선생이라고. 이해해요? 크죠? 훨씬 길잖아. 그 상태에 대한 개념들이. 근데 이걸 뒤집어볼게요. 다음에 teach.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뒤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다고요. 분사하니까 가능하거든. 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동작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 일시적 동작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선생이라는 뜻이라고. 감 잡혀요? 그런 차이라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뜻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adopted가 뒤로 가버리게 되면 늘 채택된이고요. 앞에 들어가면 양자라는 개념으로 이미 고정화된 표현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밑에 2번 보세요. letters received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동작 개념이죠. 그죠? 일시적으로 내가 받았던 편지인데 앞에 들어가면 늘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표준이라는 개념이 되어버린다고. 되셨나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 서술용법과 한정용법의 뜻이 다른 거야. 뒤에서 꾸며주는 컨서언드는 관련된, 앞에서 꾸며주는 컨서언드는 걱정하는. 아셨죠? 그 개념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됐습니다. 자, 분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잘 하려면 일단 딱 한 가지 말을 잡으시면 돼요. 분사 구문과 동의어가 뭡니까? 분사 구문과 동의어. 분사 구문은 뭐다? 먼 구다. 네, 맞아요. 부사구요. 부사구.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부사. 일단 그 말을 외워두시라고. 됐어요? 다시요. 분사 구문은 뭐다? 부사구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앞 시간에 내가 조금 전에 야, 분사는 뭐야? 라고 하니까 분사는 뭐다? 태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분사는 부사구다 이러지 말고 잘 하란 말이야. 분사 구문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아셨어요? 첫 번째, 분사 구문은 부사구다. 오케이? 그럼 이게 원래 부사구가 아니라 부사절을 부사구로 전환시킨 거라고요. 됐죠?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게 어디서 기억이 나냐? 부사절이. 부사절 어디서 배웠어? 접속사 편. 그럼 접속사 편에서 부사절 유도하는 접속사에서 뭐가 포인트였어요? 그래, 그게 따라 나와야 된다니까. 종류와 의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다고. 이해돼요? 그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부사절을 만드는 의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봐. 부사절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사적인 의미가 뭐가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시간 있었죠. 또 조건, 또요 양보, 또요 양태, 또요 목적, 또요 결과, 또요 이 정도면 다 되나? 대충 다 온 것 같으네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요런 의미를 분사 구문이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들로 된 것들을 구로 바꿀 수 있다고. 그쵸? 그럼 봐봐. When I walked, 내가 걸어갔습니다. Along the street,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나는 met, 만났습니다. 그녀를. 이때 when I walked 이만큼이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에서 정보가 똑같은 것들은 빼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서 I가 똑같으니까 빼죠. 동사가 안 남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따지는 거야. 능동, 수동, 시제.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지. 과거 동사니까. 시제 언제야? 과거니까 똑같아. 앞섰어. 똑같으니까 단순이야? 완료야? 단순. 그렇죠. walking 다음에 along the street. 그 다음에 똑같이 I met her. 이렇게 쓰시면 요만큼이나 같은 정보라고. 사실상.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라고. 여기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질문. 여러분들이 부사절에서 배웠던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분사구문은 다 표현한다 못한다? 거기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생긴다고. 이 의미를 분사구문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빠져요? 그렇죠. 이게 빠진다고. 목적은 빠진다고. 그럼 목적이 왜 빠지냐면 여기서 이제 그 준동사라는 개념들의 시제를 다 구분을 해봐야 돼. 지난번에 동명사가 자체 시제가 있었지. 따라와요. 지금 내가 강의할 때 계속 보면 옛날에 배웠던 게 계속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문법이 하나 여기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것과 관련 다른 부분들을 계속 연결시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지난번에 동명사, 자, 현재라고 하는 시제 기준 잡을게요. 동명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죠. 저기 부정사는 어떤 개념이었어?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뭐뭐 하게 될 게 이게 부정사였단 말이야. 이게 동명사, 이게 부정사였다. 그럼 분사는 뭐야? 분사는 어디 있어요? 시제가 지금 얘기라고. 이게 분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고 세 가지 시제가 완전히 틀려요. 분사, 이 준동사 세 가지가 지배하는 시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정사는 과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과거적이니까 지속적이야, 일반적. 지속적이야, 가변적이야. 지속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 안 변한다고. 얘들은 성격상 명사랑 가까운 거고 얘는 그 반대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말하고 있는 시절, 주절의 동사와 거의 같이 발생하는 시점들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목적이 안 되는지 알겠어? 목적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분사는. 왜? 봐봐. 목적이라는 개념이 뭐야? 뭐뭐 하기?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을 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안 튀어나오면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분사 구분 못한다고, 이거. 이것도 이번에 2개 나왔다고. 아, 자꾸 미안해. 숫자 얘기해서. 하여튼 2010년대 자꾸 나오더란 말이야. 분사 쪽이 많이 나왔어. 에? 기출 문제 나오잖아. 받아서 풀어봐. 어? 봐봐. 어디죠? 뭐가 이렇게 됐지? 목적, 봐봐. 목적은 우리 지난번에 목적 개념의 접속사의 형태가 뭐였었어요? So that 접속사의 형태. 끝이야? So that 주어? 그렇게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그럼 이 조동사들이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미래적 개념들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접속사 하나만 가지고는 표시가 안 된다고, 목적에 대한 개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목적은 준동사 중에 누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부정사밖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분사하고 부정사를 싸움을 시킬 거란 말이야. 뭐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첫 번째. 아셨어요? 의미상으로 목적은 분사 구문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끝. 2번째. 그럼 지금 잘 봐봐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분사 구문을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입생들은. 알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장 가면 얘를 얘로 바꾸라는 말 절대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분사 구문을 보고 이 정보를 추론해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분사 구문은 고치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을 보고 거기 써있는 정보들을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말이야. 다시 가봐. 워킹, 이게 분사 구문 맞죠? 일단은 분사 구문이냐 아니냐부터 잡아야 돼. 분사 구문 맞다라는 근거 어디 있어? 뒤에 주절이 완벽하다라는 거라고.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야? 없어도 괜찮으면 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꼬락서니가 분사기 때문에, ing이기 때문에, 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 첫 번째 분사 구문 잡을 수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여기에는 working, ing 붙었네. 잡아. 능동, 수동. 능동, 시제 언제야? 단순, 주어 누구야? 빠졌네. 주절에 주어. 따지시라고요. 능동 맞아요? 주어 보니까 맞죠? 시제 언제예요? 과거면 맞아요? 논리적으로 문제 없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셔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working이라고 하는 요놈은 해석상 이 중에서 어떤 게 되겠어요? 걷고 있을 때. 되셨나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결국은,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요. 분사 구문은 의미상 뭘 표시 못한다? 목적이 불가능하다. 목적은 누가 표시한다? 부사다. 아니, 부사한다. 부정사가 담당한다. 2번째. 분사 구문의 정보 파악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 연습하는 거야. 분사 구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정보 첫 번째 뭐 있다고요? 따져봐. 뭐? 태. 무조건 태라니까. 일단은 분사는 태라니까. 태 확인한다. 그럼 2번째 누구 잡아야 돼? 아, 뭐 시제야. 태 잡았으면 따라 나온 게 하나 더 있어야지. 주어. 태는 일단 주어야. 무조건. 주어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으면 뭐 하고요? 빼고. 다르면요? 안 뺄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뭐 확인한다? 이제 나머지 잡동사냐? 뭐? 시제 확인하는 거, 시제.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 가서는 뭐 확인한다고요? 의미상 해석 확인하시는 거고요. 됐어요? 앞으로 모든 분사는 결국은 이 작업일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봐봐. 분사라고 했으면 태 확인하려면 결국 주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했잖아. 3번째. 분사 구문의 주어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요? 같으면 뺄 거고 다르면
쓸 거라고. 자, 문제 생겨. 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보면 되니까. 근데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써야 될 거 아니야. 쓸 때 어떤 형태를 쓸 거냐가 문제가 된다고. 어떤 형태를 쓰나요? 분사 구문의 주어는. 무슨 말이냐면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이 분사 구문의 주어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치? 그런데 두 번째,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없대니까 생략 불가라고. 그럼 불가라면 지난번에 계속 배웠던 게 그거예요. 준동사의 주어가 안 빠지면, 원래 있어야 될 준동사의 주어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 주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쓰는 형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동명사는 무슨 형태? 소유격. 그죠? 구어체에서 목적격.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 또는 동사의 목적어 붙어 있어야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가지고 선생님 얼굴만 감상하고 갈래? 이젠 감상할 것도 없잖아. 아이 써먹어야지. 써먹으려면 붙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when 다음에 he, 그 사람이 washed dishes,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he, 그 사람은 listened to music, 음악을 들었어요. 이때는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 바꿨으면 지우고 누구야? 솔직히 이 지우고 짓거리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거든 원래가. 계속 얘기했지만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걸 만드는 게 맞다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washing, 의미상의 주어가 왜 빠졌어요? 같으니까 뺀 거지 뭐. 시에 똑같으니까 단순 시에 쓴 거고. 그지? 근데 자, 쓰지 말고 봐봐. 여기다가 his wife라고 하면 다르잖아. 그럼 일단은 wash는 금방 바꿀 수 있어. 시에 똑같고 능동이니까 뭐로 쓰면 돼요? washing으로 한 다음에 dishes라고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냥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머릿속에는 이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앞에 일단 명사는 쓰긴 쓸 거라고. 그지? 쓰게 되면 이번에 his wife를 썼을 때 이거를 그냥 아무 처리 안 하고 냅두면 된다 안 된다만 잡으면 돼. 돼 안 돼? 된다고. 그냥 냅두면 된다고. 분사 구문은 아무 처리 안 해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됐어요? 이거를 일반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독립 분사 구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라고. 감 잡았수? 오케이, 바리. 끝.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I will go out. 밖에 나갈 겁니다. weather permitting. 자, 이거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이게 뭐야? permit이야. permit.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밖에 나갈 거다. 그럼 이거 그냥 빼게 되면 허락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허락하는 거고 내가 나가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간 뭐야? 허락은 누가 해? 날씨가 오고. 나가는 건 누가 나가? 내가 나가는 거야. 맞아? 틀려? 맞다고요. 이게 맞는 거라고. 그 나중에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여기다가 and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아니 된다고요. 이유는 그냥 얘가 뭐가 무슨 구라고? 얘가 부사구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기초가 중요한 거라고. 이게 생각보다 잘 잡혀 있어야 나중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다가 and를 나중에 써놓고 나오게 되면 and가 왜 안 되는데? 라고 따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뭐니까? 부사구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단 말이야. 문법 할 때 자꾸 오버하면 안 된다고.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도움 안 된다니까. 내가 던지는 속도랑 나오는 속도가 똑같으면 그때 가서 나가라고. 그때 가서.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는 그냥 부사구야. 됐어요? 오케이, 잡아두시고.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독립분사구문에서 첫 번째. 주어는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인칭대명사는 독립분사구문의 주어가 불가능해요. 그게 문제예요. 인칭대명사는 독립분사구문의 주어가 아니 되어 옵니다. 뭔 소리냐? He, 그 사람, sleeping. 그 시끼는 자고 있었고 I was studying. 나는 공부했다 라고 쓰면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고. 이렇게 안 쓴다고요. 인칭대명사는 독립분사구문의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진짜일까? 쓰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겠죠. 많지 않아요. 한 단어가 가능해져요. 한 단어. 두 번째, 인칭대명사 중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비인칭 가주어 이시요. 쓴 가능합니다. 비인칭 가주어 인만 유일하게 인칭대명사에서 가능해져요. 봐봐요. It being fine. I will go on a picnic. 쭉 했으면 이때 이 문장 맞는지 틀린지 많이 물어본다고.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다고. 이시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뭘 대신받는 대명사가 아니야. 그쵸? 뭘 표시하는 거예요? 날씨 표시하는 비인칭 가주어 이시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독립분사구문까지 잡아두시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Mr. Kim is most handsome. 가장 잘생겼다. 이제 웃지도 않아. 자, 봐봐. 이럴 때 요거 결정하세요. 이거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참네,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얘기했잖아. 3초 지나면 내 거 아니라고. 지금 나랑 같이, 나는 지금 쓰면서 했으니까 나랑 같이 봤을 거 아니냐고. 엄격히 말해서 분사야, 동명사야. 그쵸. 지금 한 얘기 중얼중얼 하다가 한 10초 지나니까 나오네. 분사야, 분사. 어떻게 알아? 뒤에 문장 완벽하잖아. 완벽하면 무슨 구? 아이, 그렇지. 그게 기본이라니까. 저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부사라니까. 부사니까 무슨 구문? 분사구문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시제 언제야? 현재. 의미상의 주어 있어 없어? 빠졌네. 왜 뺐어? 아니까. 누군데? 미스터 김이야? 그 미스터 김이 내가 말해. 물론 나는 내가 말해. 근데 내가 말하는 그냥 말하는 거고 내가 엄격히 말하는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엄격히 말해서 미스터 김이 제일 잘생겼다. 이거는 미스터 김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넘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치, 넘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넘들이. 아니, 우리 학원 상황을 너무 이렇게 대입시키지 말고 그냥 이 정보만 보란 말이야. 정보만. 그럼 여기 딱 보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엄격히 말하는 주체는 지가 엄격히 말해서 지가 잘생겼다고 말 안 할 거란 말이야. 자꾸 나 쳐다보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주제로 저랑 같아? 틀려? 틀렸다면 일단 일반이야, 독립이야? 독립분사구문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시면 표정 보니까 알겠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쵸? 왜 뺐어요? 일반인 주어요. 일반인 주어. 사람들이, 막연한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막연한 다수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가 다르니까 독립인데 막연한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people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이게 일반인 주어일 때는 뺀다며. 처음에 배웠잖아. 그죠? 주제랑 같거나 일반인 주어일 때는 뺀다며. 일반인 주어일 때 빠지고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주어가 없는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다시. 주어가 없는 독립분사구문. 이거를 유식한 척할게.
주어가 없는 그 말이 무인칭이라는 뜻이라고. 주어가 없으면 인칭이 안 드러나거든. 이해돼요? 걱정할 거 전혀 없는 게 이거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관용구야. 뭐 할까? 그렇죠. 이제 반말도 막 한다. 외워. 내가 할 거야, 내가. 외워야 돼요라고 이쁘게 말해. 자. 그래서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관용구야. 그래서 많이 좀 외우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봐봐. 시제. 지금 분사 구문의 개념을 이렇게 좀 따라가 보시라고요. 지금 요거 했단 말이에요. 주어 확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시제로 따라가 볼게요. 시제. 분사 구문의 시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몇 번째냐? 시제가. 네 번째죠? 분사 구문의 시제는 크게 똑같아요. 단순하고 완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오케이? 분사 구문의 시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에 대한 정보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제 문제잖아요. 시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제를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얘기를 좀 해봐요. 시제 묻는 문제는 100%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라고 해도 시제 문제가 걸리면 시제 기준점이 나와야 돼. 시제 기준점이 뭐가 있지? 첫 번째, 시제 표시 부사 있고, 두 번째, 딴절의 동사 있고, 세 번째, 해석 문제 있단 말이야. 제일 어려운 게 무슨 문제고? 해석 문제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했던 문법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단어는 무조건 다 잡아야 돼. 그래서 얘도 100% 뭐가 필요하냐면 시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Meeting him 10 years ago. I hardly remember his face. 이렇게 썼으면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이게 분사라고 해도 이걸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이 문제를 내가 출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낸단 말이야. 미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having 이거밖에 못 나와요. 근거 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어차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있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Drinking coffee, I wash the cup.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이게 뭐냐?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성격들이 좋아갖고 안 보이면 지들이 바로 욕해. 저게 뭐야? 주눅이 들면 이렇게 쓰는 게 힘들어졌고. 됐어요? 알겠죠? 그거야. 컵.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커피. 땡큐. 자, 봐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똑같아요. 일단 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처음부터 다 치고 들어가라고. 지금 다 배웠으니까 안단 말이야. 그냥 아무거나 막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막 이거부터 저거부터 하지 말고 하나씩 가란 말이야. ing 결정이 동명사 분사. 그건 나와야지. 분사. 두 번째 능동 수동. 능동 시제 언제야? 단순이니까 과거 나와야지.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나니까 가능해? 맞아. 넘어가. 단순 시제니까 과거야.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 컵을 씻는 거랑 어떤 시점이야? 같은 시점.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는 거네. 돼 안 돼? 니들은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씻냐 이렇게? 수돗물 씻어갖고 마시고. 아래서 그렇게 좋아? 여기 혹시 한국 국정홍보처에서 오신 직원들이 있어요? 아리수만 드십시오. 커피 타서 마셔도 맛있습니다.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냐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기준이라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커피를 수돗물에 타 마시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듣죠? 커피를 마시는 시점과 컵을 씻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어때야 돼요? 다르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시는 게 맞다고요? having drunk라고 쓰는 게 맞는 거라고요. 알아들으셔요? 지금이야 수업 시간이니까 약간 재밌긴 하지만 이게 시험장 가서 니들한테 보였다 그러면 그거 안 잡아내면 해석 문제니까 안 잡아내면 그냥 빠지시는 거라고. 그쵸? 분사가 적게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감 잡았죠? 굿. 그 다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제에 대한 부분 잡아주시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요. Written in 1954년에 쓰여졌어요. The book, 그 책은요. is valuable, 가치가 있습니다. for the project. 자, 마주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 여기 있는 시점이 언제죠? 현재. 저기 written만 썼어요. 마주에 틀려요? 그 문제에 걸린단 말이야. 그쵸? 요 문제는 맞습니다. having pp가 안 보이죠? 그쵸? 시제 문제에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수동분사 구문에서 having pp b는 having been까지죠. having b는 뭐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분사 구문에서는 뭘 뺄 수 있어요? 원래 분사 구문에서는 그렇죠. 같이 외워두면 돼요. being과 having be는 같이 뺀다고요. 그럼 being과 having be는 같이 빼고 과거 분사만 딱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사 구문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가 빠지는 건 용납이 돼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고. 원래 분사에서 being은 빠질 수 있거든. 됐어요? 됐어요? 근데 having been이 빠지게 되면 모두 같이 빠져요. 수동태만 딸랑 빠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빠져요. 시제도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정보가 하나 탈락이 돼버린다고. 전달해야 될 정보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뭐? 원어민들은 분사에서는 태도 있고 시제도 있으면 시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분사는 태. 아셨어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보는 사람들은 다 이거 언제인 줄 알아요? 과거인 줄 다 알아먹더라고요. 우리가 아니 당신들은 따지니까 모르지만 원어민들은 대충 알아듣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동태에서만큼은. 그래서 분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라니까요. 분사는 태라니까. 그래서 그 규칙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라. 되셔야 돼 그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의 시제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제 말고 분사에서는 확인할 게 또 뭐 있었어요? 그치야? 이제 확인 안 해? 하나만 더 해. 뭐? 그죠? 신기하죠? 의미요. 해석이요. 해석. 결국은 다시 또 본질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분사 구문에 대한 해석은 그죠? 분사 구문에 대한 해석은 뭐는 안 됐었어요? 아까? 목적은 안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의 해석 어떻게 하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목적 이외에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시간. 이거에 똑같은 말 뭐예요? 동시, 동작.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죠? 시간과 동시, 동작. 왜 분사가 동시, 동작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분사하고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대한 비교 기억나? 동시, 동작에 가장 적합해. 분사가. 이해하죠? 오케이. 시간, 동시, 동작.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조건, 양보, 결과. 결과라고 안 하고요. 분사구문에 오게 되면 약간 말을 바꿀게요. 결과는 이제 접속사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분사구문에 오게 되면 이걸 계속이라 그래요. 계속.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분사 구문의 해석은요. 역시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 누가 기준인가요? 분사 구문의 해석은. 응?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망고불변의 진리 컨텍스트입니다. 해석은 문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은 뭐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정보가. 해봐요, 당신들이.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went to my uncle's.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요거 해석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석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갔다. 괜찮네. 뭐예요 그게? 시간 개념의 동시동작. 또요. 그 책을 읽었지만 삼촌 집에 갔다. 틀려? 틀려요? 그 책에는 삼촌의 비밀이 적혀 있었던 거야. 틀려 맞아. 모른다니까. 그래서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단순하게 그 한 단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앞뒤로 다 걸려 있단 말이야. 또 읽었을 때 같다? 이거 하나 빠졌네. 이유. 그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같다. 틀려요? 그것도 맞다고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솔직히 그래서 애매하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앞뒤를 더 보는 게 맞다고. 사실상.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중에서 지금 내가 해석 안 한 게 뭐 있었어요? 시간 개념의 동시동작, 양보, 이유는 했는데 뭐 안 했어요? 조건은 안 했어요. 그죠? 만약에 조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would pass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해석이 누구밖에 안 나와요? 조건밖에 안 나와. 근거는 가정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해석해봐요. 그 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건과 관련된 거는 뭐가 필요하다? 가정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와 함께 있을 때는 분사 구문을 뭘로 해석한다? 조건.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계속에 대한 부분 안 했죠? 계속은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의 계속은 말입니다요. 주어 동사 콤마 찍고 동사 ing 해서 분사. 주절보다 분사 구문이 뒤에 있을 때만 계속이라 그래요. 아셨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주어 동사 and 또는 but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이 주어가 똑같으니까 빼고 이놈을 요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요 놈은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wrote something, 뭔가를 썼습니다. passing it to me 라고 쓰면 여기에 있는 요 passing의 ing 결정하세요. 동명사, 분사. 동명사, 분사. 분사, 그건 나와야지. 그죠? 무슨 구기 때문에? 부사구기 때문에 분사 맞죠? 됐어요? 근데 콤마 찍고 ing 나왔잖아요. 의미상의 조 누구? he. 그렇죠. 똑같죠. 시제 언제? 과거, 태, 능동 다 잡혔죠. 동사로서 목적을 취할 수 있죠? 끝났습니까? 그러면 해석하시라고요. 그는 뭔가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전달했다. 됐어요? 그래서 계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 문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된다고. 감 잡았어요? 오케이. 요거를 계속이라고 한다고요. 끝.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사 개념에서 기본적인 개념, 의미 중심을 쭉 다뤘는데 봐봐. 분사 구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미상으로 따질 때 아까 저기 딱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놈은 해석이 보세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목적 빼고는 지금 엔간한 부사절은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분사가. 그쵸?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거는
해석상 무지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기 아까 그 reading the book이라고 하는 그 문장처럼 문맥에 따라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상 뭐가 생기냐면 다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생겨요. 분사에서. 자, 아까 그 문장 다시 보시면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었습니다. I went 나는 갔습니다. to 삼촌 집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유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양보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나 계속 동시동대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야 니들 헷갈릴까봐 글 쓰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앞에다가 요 짓을 한다고. why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분사 구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던져버린다고 앞에다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 요 구조도 강조 생긴다고요. 이유는 뭐죠?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됐나요? 이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배운 거를 적어드릴 테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배운 적 있을 거라고.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 뭐 할 수 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언제?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에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규칙이 하나 있다고. 기억나요? 안 나요? 외워요. 같은 맥락이야. 이거나 이거나. 알았죠?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